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연예계에는 상상조차 못할 이색 러브스토리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과감히 뛰어넘은 사랑은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톱스타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듯 결혼 발표를 한다면, 그리고 그 상대가 무려 70대, 즐개의 거물이라면, 70대 남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결혼을 선택한 여성 연예인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사랑인가, 돈인가라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지만 각자의 사연과 선택은 예상보다 복잡하고도 깊다. 70대 남성과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여성 연예인 3인을 집중 조명하며 그들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대중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 그 선택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지금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3위 조주희. 언론과 연예계를 잇는 인연. 출생연도 1969년생. 출신 대학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과. 경력 세계적인 언론사 ABC 뉴스 서울지국장. 배우자 이수만. 나이 차이 약 17세. 조주희는 대한민국 언론계에서도 손꼽히는 국제뉴스 전문 언론인이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한 후 미국 현지 언론계에 입문, 미국 무부와 백악관을 출입하는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이라크 전쟁, 9월 11일 테러, 북핵 문제 등 굵직한 국제 이슈를 다룬 ABC 뉴스 서울지국장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선 철의 펜으로 불릴 만큼 강단 있는 기자였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약 50억 원 상당의 청담동 고급 빌라를 조주희에게 증여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2021년 공개된 증여 사실은 연예계와 언론계를 한순간에 흔들었다. 이수만이 조주희에게 증여한 빌라는 당시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했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약 88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담동 빌라 한 채면 사랑도 생길 듯, 17세 차이? 나이보단 능력이지, 결혼이란 단어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 아닌가요? 누구나 입을 열었고 인터넷과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이수만 조주희 커플의 과거, 현재, 그리고 진심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사실혼인가? 공식 결혼인가? 공식적으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혼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만은 자신의 글로벌 활동에 조주희를 동반하는 일이 많았고, 그녀는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행사, K-팝 관련 미팅, 해외 투자자와의 만남 등에도 자주 등장했다. 어떤 이는 SM엔터의 비공식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가가 조주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독립적 활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수만과의 관계를 통해 연예계 깊숙이 진입한 보기 드문 언론인이 되었다. 그녀의 선택 사랑인가, 야망인가? 조주희의 사례는 단순히 나이 많은 남성과의 만남을 넘어서 언론과 연예계의 경계선에서 양쪽 세계를 오가는 그녀의 정체성과 선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수만은 오랜 기간 SM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K-팝 산업을 개척한 선구자다. 그가 선택한 인연이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조주희라는 인물의 커리어와 인맥, 역량에 매료된 것일까?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수만이 아시아와 북미 음악 시장을 연결할 다리로 조주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과 외교, 국제정치의 언어에 능통한 그녀는 K-팝을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 핵심 조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계에서 고령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연예계에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은 종종 눈길을 끈다. 10세 이상 차이의 커플은 이제 드물지 않지만 20세 가까운 차이, 그리고 한쪽이 70대 이상일 경우는 여전히 화제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남성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자선가, 혹은 고위직 인물일 경우 금전적 계산이 따르지 않았을까? 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연상인 남성을 선택했을 때는 존경과 사랑이 섞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주희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다.
그녀는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동시에 K-팝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이수만과 손을 잡았다. 조주희와 이수만의 관계, 미래는? 현재 두 사람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이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청담동 빌라 외에도 함께한 여행, 행사, 미팅 등 여러 모습이 포착되며 대중은 어느덧 사실혼 커플로 받아들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 HYBE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이수만의 역할 변화와 함께 조주희의 움직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존재다. 글로벌 무대를 무대로 삼는 K의 콘텐츠 산업에서 언론과 연예를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인재다. 조주희와 이수만의 관계는 단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연예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그리고 여성의 커리어와 사랑 사이의 고민과 선택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녀가 선택한 이 길이 진심이든 계산이든 그 무게는 오롯이 그녀가 감당할 몫이다. 하지만 그 서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모두는 때로 사랑과 야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에. 2위 정윤희, 전설의 미녀 배우, 은둔의 삶.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정윤희.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상징이었다. 1970에서 80년대, 정윤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자 아시아권에서도 주목받는 스타였다. 흑백 화면 속에서도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출연한 작품은 곧 흥행의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모든 전설에는 그림자가 있고 정윤희의 삶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충격적인 결혼과 이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정윤희는 연예계 활동 시절 홍콩과 일본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지녔다. 단아하면서도 강렬한 마스크, 그리고 타고난 연기력은 당시의 트렌드를 초월하며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팬클럽은 물론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유행을 이끄는 등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 인생은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과의 결혼과 함께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다. 조 회장은 당시 이미 기혼자였고 이혼이 성립되기 전 정윤희와의 관계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간통죄가 여전히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조 회장의 전처는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정치, 경제계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매체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정윤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은퇴를 선언, 조용히 연예계에서 사라졌다. 결혼 후 정윤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한동안 평온한 삶을 보내는 듯했으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외아들의 약물 중독과 사망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는 단지 하나의 가족사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당시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정윤희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외부 단절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남편 조규영 회장의 사업도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큰 실패를 겪으며 정윤희는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맞았다. 그들은 고급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2주 후 정윤희는 점차 외부와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공적인 자리는 물론 친목 모임이나 행사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검색 엔진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지금의 정윤희는 철저히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 종교 활동에 집중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지역 내 소규모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말 그대로 은둔형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오늘날의 정윤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공식적인 매체 인터뷰를 한 차례도 허락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방송사나 출판사의 요청도 거절해왔다. 대외 활동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조용한 사색과 기도 속에서 지난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중의 시선 사랑인가, 돈인가? 정윤희의 결혼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미모와 인기의 정점에 있던 배우가 70대 재력가와의 논란 많은 사랑을 선택한 것은 순수한 감정이었을까? 혹은 안락한 삶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한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녀의 결정은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한 평론가는 정윤희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그 시대 여성의 삶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결국 돈을 선택한 대가가 아니냐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이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된 것과 잃은 것을 두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은 단순히 흑백 논리로 평가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인간 드라마로 비친다. 현재 정윤희는 공식적으로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은 많다. 유튜브에는 그녀의 전성기 시절 영상이 꾸준히 조회수를 올리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봐도 최고 미인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그녀의 출연작들이 OTT 플랫폼에 다시 업로드되며 MZ세대 사이에서도 옛날 미녀로 주목받고 있다. 세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연기력은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SNS에서는 그녀의 과거 스타일을 재해석한 콘텐츠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문화평론가들은 정윤희의 은퇴는 너무 일렀다. 시대가 그녀를 다시 부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무의미한 희망일 수 있으나 그만큼 그녀가 대중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윤희는 과거의 스타로만 기억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인물이다. 그녀의 결혼과 그 후의 삶은 분명 파란만장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현실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녀를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녀가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는 날이 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윤희는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살아있으며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시대를 상징하는 전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위 이영애, 한류 여신의 반전 결혼. 이영애는 단연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 중 한 명이다. 2003년 방송된 MBC 드라마 대장금은 아시아 전역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고 그녀를 한국의 여신으로 각인시켰다. 단아한 외모와 절제된 연기력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곧 한국 콘텐츠의 고급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그녀가 2009년 한순간에 대중의 시선을 다시금 강타하는 결정을 내린다. 바로 결혼이었다. 상대는 무려 군수장비 업체 네이컴의 정우영 회장.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회장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사업가로 자산만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군수산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나이차가 아니었다. 정 회장은 당시 이미 7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였고 이영애와는 7세 차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게다가 이영애보다 앞서 정 회장은 이혼 경력이 있는 인물로 밝혀지며 대중의 반응은 충격과 의문 그리고 경계심으로 얼룩졌다. 이영애의 결혼 발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녀는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쉬고 있었으며 대중의 기대와 궁금증이 고조되던 시점에서의 결혼 발표는 단순한 결혼 소식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이영애는 과거 재벌 2세 시문화와의 공개 연애 및 파혼 이력이 있던 만큼 이번 결혼이 과연 운명적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전략적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영애의 대중적 인기는 식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혼 1년 후 이영애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고 이후 약 5년간 육아와 학업에 집중하며 연예계를 떠나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영화 나를 찾아줘를 통해 복귀하며 그녀는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보통 연예인이 대중과의 거리를 두거나 재벌과의 결혼 등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하면 팬덤은 식거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영애는 달랐다.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유지했으며 다양한 명품 브랜드와의 화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존재감을 이어갔다. 특히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 고가 브랜드에서 그녀를 모델로 기용한 것은 단지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이영애가 가진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고유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차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영애는 화장품, 건강식품, 시계 브랜드 등의 광고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며 40대 중반 이후에도 뷰티 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영애는 2017년 복귀작 나를 찾아줘 이후 드라마 구경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녀의 연기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특히 세련되면서도 냉정한 캐릭터 소화 능력은 많은 연기자와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더욱이 그녀는 방송보다는 인터뷰, 잡지, 행사 참석 등 비교적 제한된 노출을 선택하면서도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전략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시간을 거스르는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명상과 철학적 독서 등으로 내면을 다듬는 데에도 열심인 그녀의 삶은 한 여성으로서의 성숙함과 배우로서의 깊이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 정우영 회장은 누구인가? 정우영 회장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군수업계 및 방산 관련 기업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업가다. 그는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한 후 국방 관련 기술 개발과 장비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네이컴은 미국 방부와도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드론, 위성, 첨단 감시 장비 등 다양한 국방 기술에 특화된 기술력을 자랑한다. 정 회장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며 이영애와의 결혼 이후에도 언론 노출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그의 이름이 회자됐으며 특히 기술 독점과 계약력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다. 이영애와 정우영 회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머가 존재했지만 업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또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미국 생활 경험, 전통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 교감했으며 이런 철학적 공감대가 이들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녀는 여전히 여신인가? 이영애의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역시 여배우는 재벌이랑 결혼하는구나라는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고 그래도 이영애라면 이해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누구랑 결혼하든 그녀의 작품만 좋다면 응원한다는 지지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이렇게 평했다. 이영애가 결혼한 게 충격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또 다른 블로거는 그녀의 복귀작을 리뷰하며 이영애는 여전히 이영애였다. 그녀는 누가 옆에 있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썼다. 이영애의 삶을 둘러싼 이야기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한 여성이 인생의 선택을 통해 세상의 편견과 기대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영 회장과의 결혼이 사랑이었는가, 돈이었는가를 단정짓기엔 너무 단편적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 이후에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 살기보단 자신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여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결혼 상대의 나이와 재산을 뛰어넘어 그녀가 여전히 이영애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편 이들의 선택은 흔히 금전적 이유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있다. 조주희는 자신의 커리어를 통해 스스로 입지를 구축한 언론인이며 이수만과의 관계 또한 단순한 재정적 연계로 보기 어렵다. 정윤희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택했지만 대중의 윤리 잣대에 희생되었으며 이영애는 타인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을 통해 인생 2막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 세 여성은 모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인물들이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히 상대의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누구는 사랑에 실패하며 인생을 배우며 누구는 사랑과 함께 모든 걸 걸기도 한다. 70대와의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구도에서 대중은 자주 진심일까, 계산일까? 를 묻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거리로 소비되기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드라마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